아재인 듯 아재아닌 아재돌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7월달 네. 처음으로 아재돌롬 찍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은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전하려 합니다. 어떤 얘기죠? 여기 이제 또 우리 고 최숙현 선수 그 생전에 또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이제 그 기사 내용이라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녹취록도 많이 나오고 증거도 많이 나오고 기사를 쳐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좀 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최숙현 선수가 이런 그 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고 진정을 냈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지, 그 이제 내용들만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뭐 사실 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인터넷에 있는 다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라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2월 달에 2월 6일 날 이제 이때가 이제 경주시에 있다가 부산으로 팀을 옮기고 나서 진정을 낸 것 같아요. 2월 6일 날 경주시 체육진흥과에다가 민원 제기를 해요. 여기 체육회 소속이죠. 이제 그거는 최숙현 선수가 민원 제기한 거고, 2월 13일 날 경주시 체육회 측에서 이제 전화로 감독님한테 이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런 일 없다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3월 달에는 고 최숙현 선수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합니다. 자, 근데 고소하려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에 올렸었던 내용들을 취하를 해야지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취하하고 고소를 해서 이것도 경주경찰서 여기다가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흐지부지 이렇게 몇 달이 또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돼서 대한체육회하고 전화 상담을 해요. 이제 스포츠인권센터, 이 기관이 이제 심석희 선수 때문에 생긴 보호센터 이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전화 상담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 4월 8일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증거와 함께. 자, 그리고 6월 달에는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다가도 진정서를 제출해요. 자, 그리고 사망하기 바로 하루 전에 6월 25일 날 대한체육회 조사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었나 봐요. 뭐 증거를 더 갖고 와라, 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26일 날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사망했고, 지금은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들 영구 제명도 되고, 뭐 주장에게도 지금 의혹을 밝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팀 닥터라고 해서 굉장히 그 폭력 심했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7월 10일까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딱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의혹들, 그리고 뭐 떠드는 이야기들, 그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들이 아직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상황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특히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최숙현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어떻게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지를 그렇죠. 잘 정리해 주셔서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체육계에서 폭력 의 문제, 성폭력을 포함해서 폭력의 문제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심석희 선수 얘기도 나왔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뭐 고교 축구 감독이 학부모 성폭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게 왜 이럴까,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수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스포츠 체육계에는 이렇게 폭력
문제가 많을까요? 아, 글쎄요. 진짜 뭐 물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시스템도 그럴 거고 그런데 정말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폭력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건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건 야 다른 사람도 그래.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 때도 그랬어. 아니면은 그게 정말 동기부여를 주는 아니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감독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하고 선수들 간에 경쟁을 하고 약간 좀 따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애들이 성적이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성적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로 좀 그런 걸 뽑고 그리고 제가 감독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이걸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못 찾았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의 채용밀이 네. 저는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선수가 되면 다른 길은 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네. 그럼 당연히 감독이나 협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네. 대표 선발권 같은 것들이 걸려 있을 수가 있고 팀에서 제대로 뛰지 못하면 이렇게 검증을 받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이렇게 밥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정 선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놓고 다 그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도 불법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도 내가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거는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가족들도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 대표 선수가 됐으면 프로 선수가 됐으면 이걸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면 아직 실패했다 패배했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또 잘 모르고 어려운 삶을 맞닥뜨리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기 힘들겠죠. 맞아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만 엘리트 체육을 하나요? 아니요,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나라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프로가 돼서 이렇게 그거 자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나았고 공개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 스포츠들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종목들 그런 걸 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하고 맞아요. 미국도 하고 유럽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맞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뭘까? 왜 한국은 이렇게 만연한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만연하지 않고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비난을 받으면서 상황을 개선하게 되는가? 그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엘리트 체육이 문제가 있다. 있지만 이 차이를 만드는 것, 다른 엘리트 체육을 하는 나라들과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은 거에 있다고 봐요. 처벌이 되지 않는 것.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상황도 보면 분명히 법적으로 소송까지 갔죠. 근데 거기서 진전을 최숙현 선수는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어떤 선배 선수의 일탈, 혹은 뭐 가짜 팀 닥터의 일탈, 감독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폭력 사건들을 보면 다 무슨 협회니, 맞아요. 연맹이니까지 이미 다 보고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미 이제 권력이 끼어든 거죠. 일단 폭행도 권력을 가진 자가 위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도 성폭행도 진행되지만 그 개인적인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폭행이 아니라 더 커져서 공론화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협회에서 연맹에서 그거를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협회나 연맹들은 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죠. 게다가 이렇게 체육협회쯤 되면 정치인도 잘 알고 고위관료도 잘 알죠. 게다가 지방으로 가면 더욱더 네. 지방법원, 지방검찰청까지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유력한 인사들과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걸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감독이, 해당 선수가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로 불거졌을 때 피해를 볼 협회의 사람, 연맹의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있는 연줄로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사법부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봐요. 제가 한국을 굉장히 나쁜 나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걸 느끼시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단순히 체육계 혹은 폭행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도 권력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저만 느끼나요? 저만 다른 한국에 살고 있나요? 그렇게 보면 이건 단순히 한국 체육계의 문제 혹은 엘리트 체육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권력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독, 선수뿐만 아니라 그 담당하는 연맹까지, 책임자까지, 대한체육회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찾아내고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들까지 처벌이 된다면, 제대로 처벌이 된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동안 이렇게 더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체육계가 아닌 다른 부분들도 비리 문제라든가 옳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사법부의 영역으로 올라가면 연줄로 부당한 사례를 겪고 덮어지고 한다라는 거를 저는 많은 케이스를 들어서 접하고 있어요. 뉴스로도. 이게 저만 사는 한국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을 한다라면, 검찰 개혁이든 법원 개혁을 한다라면 이렇게 연줄, 권력이죠. 그게 금권이 됐든 정권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 모습, 권력의 신여가 되는 사법부를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꿀 것인가 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은 최숙현 선수의 문제로 했고 우리나라 체육계에 만연한 그 폭력의 문제로 시작은 됐지만 이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도 왜 개선되지 않는가의 원인은 체육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 된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육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근데 충분히 또 맞는 이야기고 처벌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제명, 전 솔직히 제명으로만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제명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협회에서 연맹에서 제명돼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진다.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그걸 처벌이라고 하나요? 아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배제돼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죠. 권력의 연줄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는 거기에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방향도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즐겁지 않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